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셀토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차량을 구매하실 때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하셔서 내가 어느 쪽에 더 이제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토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정숙성인데요. 제가 좀 달려봤는데 80km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주행 시에는 잘 못 느꼈어요.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을 잘 못 느꼈고요. 하지만 80이 넘어가면서부터 풍절음 같은 경우는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제가 탔던 차 같은 경우 풍절음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대신에 엔진의 소음이라고 하던지 밑에서부터 하부에서 올라오는 약간 진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20을 넘어가면 터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내비게이션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소형차니까 감안을 하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셀토스를 시승을 하러 갔는데 뭐 내가 막 100, 120 밟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카마스터님한테 양해를 구해보시고 시승을 하시게 돼서 내가 이걸 한 100까지 좀 밟아봐도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밟아보시고 내가 엔진의 소음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지 거슬리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셀토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연비죠. 물론 셀토스 자체가 연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급에 나오는 차량 트레일블레이저랑 XM3의 연비가 워낙 높게 나왔어요. 그 셀토스가 2019년에 처음 났을 때는 코나라든지 티볼리랑 비교해서 연비가 뭐 그렇게 많이 뒤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XM3라든지 트레일블레이저의 연비가 워낙 뛰어나잖아요. 심지어 제가 XM3를 진짜 저는 극한의 시내 주행이거든요. 그래도 XM3 같은 경우 10 아래를 잘 안 내려갔어요. 셀토스로 가보니까 8 정도 나오고 그냥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는 12 이렇게 뜨는데 연비는 시내 주행을 했을 때 10 이상이 나오기가 힘들다? 소형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랬을 때 새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진다? 내가 디젤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가솔린 소형차 SUV를 구매를 하신다면 이 부분 또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시내 주행을 하면 셀토스로는 10을 넘기가 힘들다. 물론 제가 운전 습관이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한번 타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셀토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실내 재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호불호도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제가 셀토스를 딱 탔을 때 실내 디자인,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는 셀토스가 가장 좋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뻐요. 딱 눈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쁜 반면에 실제로 이게 손으로 만지면 촉각적인 부분에서 플라스틱이나 가죽이라든지 스티치의 마감, 플라스틱의 마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소형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에 비싼 플라스틱이 있고 좀 저렴한 플라스틱이 있다면 셀토스는 좀 저렴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촉각적인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테리어는 잘한 느낌이었어요. 그에 반면에 트레일블레이저는 눈으로도 이상했지만 촉각으로도 마감이나 재질이 좀 안 좋았어요. 실내 재질의 원가 절감을 옵션이나 다른 곳에 다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차 가격 대비 실내 마감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 차 값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차에 그만한 옵션이 들어갔으면 이 정도의 실내 마감은 저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간혹가다 차를 운전을 하다가 팔을 대거나 어디를 올리거나 운전대를 잡았더니 나는 이런 촉각은 더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셀토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바로 고속 안정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트레일블레이저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 트레일블레이저의 고속 안정성이 저한테는 그 동급 차량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지만 셀토스의 그 고속 주행성의 안정성은 좀 무서워요. 조금은 이 차는 이렇게 달리는 차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차를 달리려고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막 진짜 코나 같은
운동 성능을 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셀토스를 타시게 되면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플랫폼은 소형차인데 크기는 거의 준중형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 보니까 고속 주행성을 가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핸들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요. 승차감 또한 너무 소프트하다 나머지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장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초보자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더 맞는 주행 질감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전을 그렇게 빡세게 안 한다든지 나는 전장기 운전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러한 단점을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셀토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 5번째, 이 부분은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시승을 했고 제 후배 어머니인데 그분도 차량을 구매하신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카페에서도 올라온 글을 보고 실제로 이제 차량을 사셔서 운행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많이 보고 실제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좀 안타깝죠. 솔직히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이나 되는 차를 주고 샀는데 이러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차나 결함이 없는 차는 없죠. 그 유명한 비땡땡도 불나고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그런 결함이 생기고, 물론 XM3도 결함이 있습니다. 카페 가보시면 결함글에 결함이 있어요. 트레일블레이저도 있겠죠. 모든 차는 다 결함이 있는데 좀 그러한 부분들이 셀토스에서는 자주 발견이 되고 자주 언급이 된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근데 뭐 이거는 그만큼 셀토스가 차량을 많이 팔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셀토스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랑 가장 이게 약간은 이거를 내가 사도 될까, 내가 잘 뽑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앞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점을 마지막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 셀토스가 지금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신차는 6개월이 지나고서부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셀토스가 출시된 지 뭐 6개월이 지나고 그만큼의 결함도 많이 발견이 됐겠죠. 기아에서도 그 결함에 대해서 계속 리콜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카마스터님이랑 잘 조율을 해서 그때 차를 딱 받고 바로바로 신차 검수 때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기아에서도 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좀 더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셀토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단점들이 누구한테는 진짜 와닿고 누구한테는 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셀토스를 사야 되는 이유와 사면 안 되는 이유 2가지 모두 비교를 해보시고 나는 그래도 셀토스가 나한테는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옵션과 편의 장비를 넣는 대신에 실내 인테리어의 재질을 약간 원가 점검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그 가격대에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자기의 운전 스타일을 고민을 해보시고 나의 주행 라이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만약에 내가 셀토스를 산다면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비 또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